우리가 윤 정부가 어떻게 되찾은 정권이고 지금 보수 진영이 탄핵에서 한번 다시 살아나서 얼마나 단단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그냥 요 말을 이어서 갈게요. 원내대표를 또 친윤이 탈환을 하고, 뭐, 비대위원장도 지금 뭐, 오늘 3시부터였나요? 의총에서 계속해서 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명분은 좋아요. 대통령이 조기 뭐, 퇴진으로 인해서, 대통령 조기 대선이 있을 테니, 뭐, 경험 많고, 뭐 좀 풍부한 정치력이 있는 중진들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친윤들이 더 나서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우리 그 국민의힘을 보고 다들 자민련이라고 영남 자민련이라는 말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인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도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수권 가능성을 잃어버린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지역구에 예산을 못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지역구 당협위원장이지만 예산을 짜는 건 정부가 짜요. 국회는 할 수 있는 게 감액밖에 못 하고요. 그래서 국회가 뭐를 하냐면 감액권을 가지고 이제 야당에서도 좀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협상을 해서 받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초안 자체는 무조건 정부가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지역의 수건 사업을 풀어내야 되거든요. 저도 지역의 당협위원장이지만 정말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어디에 뭐를 배차를 해달라, 뭐를 해달라, 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와요. 자, 그런 것들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지역구의 정치인의 능력인데 여당이 되지 못하는 당은, 여당이 될 가능성이 없는 불임 정당은 영원히 그 예산을 못 가져올 정당입니다. 그러면 돈을 가져오는 정치 세력이 무조건 힘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민련이 한때는 충청권의 패자였고 심지어 경북 일부 지역까지도 들어가서 한때는 5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진 정당이었고 DJP 연합의 한 축으로 여당일 때만 해도 자민련의 정치 세력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근데 DJP 연합에서 축출당하고 더 이상 우리 당신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쪽에서 자민련을 받아주지 않았을 때 예산이 더 이상 안 가져올 것이고 아무리 충청도 애양심으로 하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돈을 못 가져올 정당이라면 그 정당이 어떻게 됐냐. 자민련이 50석의 정당에서 그다음에 18석 정당이 됐다가 그다음에 자유선진당으로 바뀌면서 잠깐 그래도 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회창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수권할 수 있을까 했지만 그때도 교섭단체를 못 넣고 17석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문국현당이랑 선진과 무슨 연합이라 해서 겨우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자유선진당 다음에 뭐가 됐냐? 그 다음에 당명을 국민중심당으로 바뀌면서 5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50석, 18석, 17석, 5석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자, 영남 자민련이 되잖아요. TK 지역에 있는 분들 지금 저분들 지금이야 저렇게 되죠. 이재명 대표는 안동 출신입니다. 일단 민주당이 PK부터 잠식해 들어올 겁니다. PK부터 무너질 거고요. TK도 안동 출신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산 폭탄으로 밀고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영남 자민련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려갈 겁니다. 지금 저기서 5선 6선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대로 수권 정당이 될 가능성이 없는 보수 정당이 돼버리면은요. 앞으로 3선 더 이어가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행태들을 보면 이게 보수 진영, 그러니까 진영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행동인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뭐 3번, 4번까지 못 간다?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은 나만 하면 돼. 나까지만 하면 돼. 이런 생각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근데 의석수가 점점 줄 거기 때문에 자민련이 무너질 때 상황을 딱 보면은 아는데요. 자민련이 무너질 때 그때 자민련에 있다가 우리 당으로 합당돼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님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때 무너질 때 상황을 보면은요. 정말 자기들끼리 나머지 지역구를 차지하기 위한 분투,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 정말 비참할 정도의 과정들, 안에서도 합종 연행 사이에 무너져 가던 상황이 저는 눈에 보이나요? 훤하거든요. 우리 당의 미래가 훤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보수를 하게 될 겁니다.
소름 끼치네요. 우리 당의 일부가 참. 거기랑 합당을 하면서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보수를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정의당 이 집단이 네. 지금 민주당의 위치를 차지하는 거죠. 세계 정치사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한데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과거에 보면은 영국의 자유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어요. 이 자유당이라는 정당이 노동당이 등장하면서 소멸하면서 네. 왼쪽이 더 왼쪽으로 가는 노동당으로 바뀐 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의 3인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이 3인당이 몰락을 하면서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민주당이라는 정당으로 그 진보적인 정당이 바뀌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게 네. 보수당이 스스로 무너져서 왼쪽에 가서 보수당이 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사태가 분명히 올 겁니다. 요즘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정경련 만나고 댕기고 이렇게 얘기하고 댕기잖아요. 네네. 배임죄 폐지 얘기도 하잖아요. 네. 사실 배임죄 폐지에는 뒤에 뭐 자기 작은 수도 얘기죠. 있어요. 대장동 관련된 네, 이런 자기 자기 수도 얘기죠. 있지만 네. 결국에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기업들한테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이렇게 저기 뭐 친윤들, 중진들이라는 사람들 중심으로 저렇게 되잖아요. 네. 저쪽은 이제 정진석 실장이 있었던 자민련의 길을 걷겠다는 거죠. 자민련, 자유선진당, 국민중심당의 길을 걷겠다는 거고. 네.